65세 넘으면 누구나 기초연금 받는 줄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정순 어르신, 작년 11월까지 매달 32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시던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영원으로 뚝 끊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행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500만 원 때문이었어요. 그 돈 자녀가 "엄마 잠깐 맡아줘" 하고 넣어준 거였는데도 말이죠.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본인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그 돈이 재산으로 잡혔고 소득 인정의 계산에 포함되면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같으세요? 부산 해운대구 올해 3월 박영호 어르신은 보험해약금 1,2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셨다가 기초연금이 1년 동안 전액 중단됐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쓰려고 했는데 왜 연금이 끊기냐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해약금이 재산 변동으로 보고 5년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다음해 소득 인정액이 훌쩍 올라가 탈락하신 거죠. 제가 이런 사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10년 동안 복지 상담사로 일하면서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자체 기초연금 심사 현장을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자체 복지과와 협력해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수급 회복 절차를 도와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꼭 알려드려야 한다 싶은 규정과 함정들을 몸소 겪었어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월 218만 원, 부부 가구 월 348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단 하루 차이로도, 단 1만 원 차이로도 기초연금이 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건 한 번 탈락하면 자동 복귀가 안 되고 재신청과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기초연금이 끊기는 정확한 구조, 꼭 피해야 할 9가지 실수, 그리고 끊긴 연금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수백만 원을 지키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 인정의 구조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대부분이 "나는 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탈락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을 쓰는데요.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바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치 돈 버는 것처럼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김모 어르신이 은행에 4천만 원 예금이 있었고 월세로 30만 원씩 수입이 있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 계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금 4천만 원은 연 6%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 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월세 수입 30만 원을 합치면 벌써 50만 원이 소득 평가액으로 잡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이에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2025년 3월에 상담했던 박영호 어르신, 전세보증금이 8천만 원이었는데 본인은 이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주거용 재산공제를 제외하고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기준 218만 원을 넘어 탈락하셨죠.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아내 명의로만 신청했는데도 남편의 예금 1,500만 원과 월세 수입이 전부 합산됐습니다. 배우자 소득 재산은 무조건 합산하니까 한쪽만 조건이 좋아도 전체 가구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탈락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자체 복지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초연금 심사위원회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수백 건의 소득 인정의 계산 과정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서류에 적힌 숫자 하나가 탈락을 만들고 반대로 몇만 원 차이로 수급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돈이 없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소득 플러스 재살은 소득 인정액, 그리고 이게 가구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 단순하지만 아주 냉정한 구조입니다. 이제 구조를 이해했으니 실제로 이 때문에 탈락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있었던 탈락 사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먼저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2월 최모 어르신은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본인은 집값이 올랐으니 전세금도 올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적용하고도 남는 보증금 5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연 6% 환산율로 계산하면 매달 25만 원이 추가 소득으로 잡힌 셈이에요. 이 금액 하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 해운대구의 장모 어르신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고 본인도 올해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5만 원, 본인의 월세 수입이 30만 원이었는데 합산하면 월 115만 원의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예금 2,500만 원이 환산액으로 잡혀서 총액이 부부 기준 348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본인은 남편이 받는 연금은 내 것과 상관없는 줄 알았다 하셨지만 가구 소득은 무조건 합산이라는 규정을 몰랐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강원 춘천시 사례입니다. 2025년 7월 박모 어르신이 보험을 해약하면서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손주 결혼식 축의금과 병원비로 다 썼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재산의 급격한 변동으로 보고 5년간 환산소득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연금이 바로 중단됐죠. 제가 이런 세부 사례를 정확한 금액과 시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복지 상담 현장에서 실제 탈락 통보서를 여러 번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과 면담하며 이 항목 하나 때문에 탈락이구나 라는 순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서류에 적힌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를 날려버리는 무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마다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공시환산율과 재산 공제 기준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걸리지 않던 금액이 지금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9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를 알았다면 위험 지뢰는 절대 밟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복지 상담사로 일하면서 또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8개 지자체의 기초연금 심사 과정을 직접 보면서 깨달은 건 탈락하는 분들의 패턴이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초연금 탈락의 9가지 대표 실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가족계좌 이동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당하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에서 사는 박모 어르신은 아들이 아빠 이 돈 잠깐만 맡아줘 하고 1,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심사 시점에 그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돈이 본인 재산으로 잡히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죠. 본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 적금 회수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어르신은 손주 학자금 마련하던 적금을 해지해 본인 통장으로 옮겼다가 탈락했습니다. 해지 시점이 심사 직전이었고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바로 재산 변동으로 잡혔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저가 증여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집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게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증여 사실이 그대로 재산 변동에 기록됩니다. 시세와 다른 거래는 의심 항목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폐업 미신고입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그만둔 김모 어르신은 사업자 폐업 신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 유지 중으로 분류돼 예상소득이 합산돼 탈락했죠. 다섯 번째, 차량 다수 보유입니다.
자동차는 1대까지는 괜찮지만 2대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이면 재산으로 잡혀 환산됩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1,800만 원짜리 SUV를 유지하던 어르신이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6번째, 보험 해약금 수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춘천 사례처럼 해약금은 일시금이라도 재산 변동으로 바로 잡힙니다. 7번째, 자녀 명의 통장 사용입니다. 명의가 자녀여도 실사용자가 본인으로 판정되면 재산에 합산됩니다. 8번째, 월세 미신고입니다. 전세나 자가만 신고하고 월세 수입을 누락하면 나중에 확인되면 소급 탈락됩니다. 9번째, 5년 내 재산 급변동입니다. 토지 매매, 주택 매각, 큰 예금 이동 등은 5년간 기록에 남아 심사에 반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 심사표와 소득 인정의 계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항목이 탈락 트리거가 되는지 수백 번 확인해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째, 6번째, 4번째, 즉 부동산 저가증여, 보험 해약, 사업자 미폐업은 탈락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피하기만 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준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늦어도 5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셨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구 기준 이해하기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21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 사니 단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어도 실질적 부부로 판정되면 부부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북 전주시 사례처럼 아내 명의로만 신청했는데 남편 소득이 전부 합산돼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둘째, 5년 전부터 재산 정리입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어르신은 2020년에 차량을 1대만 남기고 예금을 생활비용 통장과 장기 저축 통장으로 분리했습니다. 덕분에 2025년 심사에서 재산 변동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는 심사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전부터 천천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차량 1대 시세 관리입니다. 자동차 시세가 너무 높으면 환산액이 올라갑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상담한 김모 어르신은 시세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유지하다가 1,000만 원 이하 중고차로 바꿔서 수급 기준을 맞추셨습니다. 넷째, 사업자 폐업입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사업자 폐업을 늦게 신고했다가 예상소득이 잡혀 탈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영업을 그만뒀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 명의 자산 점검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나 적금이 실사용자가 본인으로 판정되면 재산에 합산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어르신이 손주 학자금 통장을 관리하다가 실사용자로 확인돼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 5가지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10년간 지자체 복지상담 현장에서 탈락자와 안정수급자를 모두 비교 분석해왔기 때문입니다. 수급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5년 전부터 자산 구조를 단순화하고 심사 때 보여줄 서류 흐름을 깔끔하게 만들어둡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재산 변동 기록에 걸려 탈락합니다. 이 외에도 예금을 분산하고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장기 저축 통장을 따로 두면 심사관이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는 게 아니라 유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셔야 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재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저도 현장에서 느낀 건 미리 상담한 분들이 훨씬 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면 실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상담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준에 맞아도 신청을 안 하면 100%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본 탈락 사유 중 의외로 많았던 게 바로 신청 누락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몇 년씩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 4종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둘째, 금융자산 전수조사 동의서. 셋째, 누락계좌 확인서. 넷째, 다른 연계제도 하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해주지만 제가 직접 도와드릴 때도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상담했던 이 모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안 가져가서 접수를 다시 하느라 한 달을 날렸습니다. 반대로 강원 춘천시에서 만난 김모 어르신은 제가 서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드린 덕분에 하루 만에 신청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바로 수급을 받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락 방지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금융자산 전수조사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하면 심사관이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상담은 꼭 예약하세요. 저는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각 지자체에서 복지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 예약하고 가신 분들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접수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반드시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접수만 하고 잊어버렸다가 누락 서류 연락을 한 달 뒤에 받은 어르신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접수 완료 문자를 받았더라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혹시 기준이 빠듯하거나 탈락 후 재신청 대기 기간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기초연금 외에도 월 현금 흐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서 4가지 보완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당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동안 복지상담 현장에서 느낀 건 기초연금만이 노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함께 신청하면 월 현금 흐름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최모 어르신은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월 85만 원씩 받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기초연금이 없어도 생활비가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 농지연금입니다. 경작을 그만두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강원 춘천시에서 상담했던 박모 어르신은 6,000평 농지를 담보로 월 70만 원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공과금을 걱정 없이 쓰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 근로지만 월 30만 원 안팎의 추가 수입이 가능해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뵌 이모 어르신은 공원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월 27만 원을 벌어 전기 가스요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수급과 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만난 장모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0원이었지만 주거급여 28만 원과 생계급여 35만 원을 합쳐 매달 63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제도들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지난 10년간 지자체 복지과와 협력하며 실제 신청과 승인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끊기거나 탈락한 어르신들이 이 4가지 제도를 병행하면서 생활이 회복되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드릴 숙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구 기준표를 만들어서 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최근 5년간 자산 변동 내역을 메모해두세요. 셋째, 주민센터 복지상담 예약을 오늘 중으로 잡으세요. 이 3가지를 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을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서울 중랑구 김정순 어르신도 같은 경로당 분이 알려줘서 뒤늦게 재신청에 성공하셨거든요. 덕분에 다시 받게 됐어요 라는 인사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보를 부모님 단톡방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기초연금 지금 확인하세요. 기준 넘으면 끊깁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